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제는 오바마, 오늘은 힐러리, 트럼프 시대에 털리고 있는 과거 민주당 10년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국가정보국장인 털시 게버드,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공화당과 손잡은 그녀의 폭로가 미국 정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이 될 뻔했던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진실게임의 막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버드 국장의 두 번째 폭로가 있었습니다. 진정제를 복용한 힐러리라는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털시 게버드 정보국장이 기밀 해제한 두 번째 보고서에는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러시아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Russia and Putin had on Hillary Clinton, which included possible criminal acts like secret meetings with multiple named in exchange for supporting Secretary Clinton's campaign for the presidency. There were high-level DNC emails that detailed evidence of Hillary's, quote, psycho-emotional problems, uncontrolled fits of anger, aggression, and cheerfulness. The implications of this are far-reaching and have to do with the integrity of our democratic republic. 보고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SVR이 힐러리 클린턴이 매일 강력한 진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는 민주당 고위층 이메일을 입수했다는 내용이었고,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클린턴의 건강 상태를 극도로 우려했고 그 정보는 측근에게조차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각한 정서적인 기복이 있었고 공격적인 반응이 있었고 또 이유 없는 들뜬 감정도 반복하면서 정치적인 강박,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알려졌다는 기록도 함께 존재하는 문서가 공개가 된 것입니다. 클린턴 플랜과 또 러시아 해커 프레임의 진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보고서가 폭로한 것은 단지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상태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고 더 놀라운 내용은 이른바 클린턴 플랜이라고 불리우는 선거 전략 문건이 됩니다. 러시아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승인한 작전이 있었고 그 내용은 트럼프와 러시아 해커를 연결시켜서 스캔들을 덮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알고 있었던 이메일 서버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트럼프를 러시아의 꼭두각시로 몰아간 캠페인이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내용은 러시아 정보기관이 확보했다는 자료를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을 한 것이고 절대적인 진실로 보기에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폭로가 단순한 정쟁의 카드가 아니고 국가의 정보기관이 정치적인 도구로 얼마나 쉽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브레넌 코미 ICA 보고서의 그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던져보게 됩니다. 정보기관은 국민의 것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것입니까? 털시 게버드의 폭로는 오바마 시절에서의 CIA, FBI, DNI 수장의 역할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의 CIA 국장인 존 브레넌은 직접 푸틴이 트럼프를 선호한다고 쓴 보고서를 승인을 했고 또 그 근거로 신빙성 없는 스틸 문건과 불확실한 단편 정보들을 사용했다라는 내용. 여기에다가 당시 CIA 내부에서도 푸틴이 트럼프를 원했다는 직접적인 정보는 없다는 경고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커뮤니티 평가 보고서인 ICA에서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표가 되었고 이후에 3년간 이어진 러시아 게이트 수사의 출발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다시금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게버드 국장의 일련의 폭로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정치적인 반격일까요? 아니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로운 고백이 되는 것일까요?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가짜뉴스와 진보적인 미디어가 왜곡했던 2016년의 진실이 드디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반대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모든 건 정치적인 복수국이다.
그리고 물타기고 과거를 왜곡해서 정적을 흠집내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답은 아마도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진실과 허위, 의도와 우연, 그리고 국가의 권력 복잡하게 얽혀 있고 우리는 지금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엿보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그때 그 사실이 만약에 그 시절에 공개가 됐다면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019년 9월입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이 막바지 유세 중이던 어느 날 CNN에서 그리고 주요 언론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 진정제 복용 중, 건강 상태 극비 유지 중, 이러한 타이틀 기사로서 나오게 됐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교체를 했다면 누구로 했었을까요? 바이든으로? 아니면 샌더스로? 혹은 오히려 동정 여론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게 마치 극장에서 대중에게는 삭제된 비하인드 컷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거 그리고 그 장면의 감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진실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가 더 정교하게 이야기를 설계했느냐가 승패를 좌우했던 것일까? 힐러리 클린턴이 진정제를 복용을 했든 말든, 푸틴이 트럼프를 좋아했든 아니든, 그보다 강력했던 건 국민의 브레인에 먼저 도달한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 조용하게 걸어오고 거짓은 때론 스피커 앰프를 들고 뛰어오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는 그 시끄러웠던 2016년의 선거를 다시 조용히 복귀해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로가 털시 게버드라는 인물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고 상징적인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털시 게버드는 하와이 출신의 퇴역 군인이자 오랫동안 민주당 소속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 시기 가운데에서는 민주당의 인사로서 상당히 활발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점이죠. 심지어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던 인물이었고 한때는 힐러리 클린턴의 계보를 잇는 여성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주당 내에서 점점 고립됐고 진보 세력과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고 CIA나 NSA 같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군사 개입주의, 당 내부의 위선적인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2022년에 민주당 탈당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털시 게버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정보국장으로서 민주당이 감추고 싶어 했었던 과거의 진실들을 정면으로 들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상황이 가혹한 이유가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부의 고발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털시는 한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고 민주당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뒷이야기를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어 논리가 붕괴되기가 좀 쉽지 않다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보전의 전략이 역풍을 맞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왔다는 프레임으로 수년간 공세를 펼쳐왔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민주당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 반대 프레임으로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때 당시에서의 민주당에 주목하고 있었던 출신의 인물의 입을 통해서 밝혀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털시 게버드의 또 도덕적인 우위 연출이 효과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캠프의 인사로서 정치적인 복수로서 치부됐을 수 있었던 이번의 폭로가 털시라고 하는 입을 통해서 밝혀지다 보니까 과거 민주당 인사에게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청취자나 유권자들에게는 진실을 밝히려는 내부자의 양심 고백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쯤 되면 묻게 됩니다. 털시 게버드는 변절자인가 아니면 가장 먼저 깨어난 내부 고발자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에게는 아픈 배신일 수 있고요.
공화당에게서는 절묘한 연출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이번에 공개되는 정치적인 파장의 여파를 다시 읽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보고서 한 장이 2025년 지금 이 여름을 미국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서가 또 어떤 이름을 조명하게 될까요?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